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람이에요. (2013년 7월 16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12.19 부정선거는 본질이 MB정부 하의 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장이 절묘한 시점에 허위 왜곡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또 그 내용을 박근혜 후보가 받아서 공세를 위한 카드로 썼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법적 책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야,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책임론 더 있습니다. 국정원이 선거 개입 외에도 NLL 비밀 자료를 박근혜 후보 캠프로 빼돌린 것인데요.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장이 이걸 받아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결정적인 카드로 써먹은 게 탄로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쯤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선거를 불복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협박하기에 앞서서 우선 자신이 연루된 부정선거의 진실을 국민께 고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하지만 어제자로 청와대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 여론을 불도저로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듯합니다. 어디서 지시라도 받은 것일까요? 이 조중동이 유사한 기사로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반복되는 선거 불복, 민주주의를 흔든다 하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는데요. 민주주의를 흔든 장본인들이 신문을 앞세워서 대국민 협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대선 불복, 속내 감춘 채 지지층 결집 노린 막말 정치라는 기사로 민주당을 압박했는가 하면요. 중앙일보는 5년마다 도지는 대선 불복 돌림병이라는 기사로 민주시민을 역병이죠. 돌림병 환자로 싸잡아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한 사이버 쿠데타에 이어서 이제 신문을 동원한 언론 쿠데타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지금은 신문이지만 곧 어떤 물리력이 동원될까요? 먹구름이 서서히 밀려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38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4,520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독재자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사진 90명을 현장에 파견했는데요. 장남 전재국 씨의 시공사 등 17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연희동 사저에 대해서는 각각 재산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은 연희동 독재자 전두환 씨 사저 앞인데요. 실로 오랜만에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기자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촛불 현장에 보이지 않던 기자들이 여기에 와 계시군요. 자, 지금 9시 반부터 전두환 사저에 대한 압류, 재산 압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려준 바에 따르면 뭐 현금 그리고 일부 채권이 좀 발견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지금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가량 압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독재자 전두환이 살고 있는
입구 반대쪽으로 다시 넘어와 봤습니다. 이쪽에도 많은 기자분들 와 계신데요. 촛불 현장에서 못 봤던 반가운 기자들 여기서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자, 현재 1시 반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재산 압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고차를 검찰과 국세청이 몰고 왔는데요. 왔다 갔다 제비가 먹이를 물어다가 쟁여놓듯이 뭔가 왔다 갔다 하네요. 현금이 나왔다는 설도 있고요. 자세한 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 다른 곳에 대해서는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서 이쪽에서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재산 압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 압류는 국세청 국세징수법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기를 두고 미묘한 뒷맛이 느껴지는데요.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 압류 절차를 뒤늦게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류 금지 재산을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국세청에서 그동안 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십수년 동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죠. 일반 시민이라면 벌써 압류 금지 재산이 정하는 이를테면 가제 도구라든가 3개월 동안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압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밟지 않고 있었던 강제 조항들이 또 이 밖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인데요. 잠시 다른 곳 상황 전해드리면 독재자 전두환의 장남이죠. 전 제국지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서 현재 같은 시각에 압수 영장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서 압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제국지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숱하게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일부 검찰 수사 결과 그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고발뉴스의 형님 대한 매체죠. 뉴스타파가 전제국지가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했다 하는 보도한 적이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정황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시 32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보고 새로운 소식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시가 다 돼가는데요. 한 30분 뒤면 이제 그 압류 절차를 마치고 이쪽으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통과가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촬영하고 계시니까요. 다음에 통화는 지나고 가시면 그때 하시죠. 예.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저희 고발뉴스에서 이쪽 전두환 씨 사저 앞을 많이 취재를 했는데 그동안 늘상 이렇게 저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증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내규가 바뀌어서 더 이상 체증하지 않는답니다. 지침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부터는 저희 통제에 안 따르거나 아니면 갑자기 들어오실 경우에만 체증을 하실지 그 외에는 체증 안 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그리고 평소와 달리 보통 여기서 이제 폴리스 라인 경찰의 인해 장막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인해 장막을 쌓는 그런 경호 관행도 이제 청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매달 이곳에 오면서 무리한 과잉 경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1, 2심에서 경찰과 검찰이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법원의 3차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오후 4시입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지금 기자들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3시경 당초 압류를 마친 검찰과 국세청 직원들 나오기로 했는데요. 나오는 과정에서 독재자 전두환 씨 측과 변호인 접견 문제로 아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전두환 씨 사저에서 고가 미술품 몇 점을 압류했다 하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감추고 싶은 내용은 금요일 오후 뉴스 소비량이 아주 바닥입니다. 뉴스의 블랙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금요일 오후에 발표를 합니다. 이를테면 6월 14일 날 있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결과 같이 금요일 오후에 발표를 하지요. 오늘처럼 화요일 오전에 공개 수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그야말로 언론 플레이를 위한 그런 사건에 하나 한해서 이렇게 화요일 날 오전에 진행을 하죠. 바로 전두환 압류, 압수 이 사안 자체가 분명히 청와대까지 어떤 식으로든 의견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어떤 고도의 정치적 배려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시를 넘어서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명분 쌓기로 보이는데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연희동 독재자 전두환 사저 앞에는 KBS 소유로 보이는 헬리캠, 헬리콥터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한 장비인데요. 헬리캠까지 등장해서 이체를 모았는데요. 촛불 집회 현장에 KBS가 국민의 시청료를 받아서 저런 헬리캠을 띄웠다면 얼마나 더 칭찬을 받았을까요? 누가 일로 오래? 여기 앉아주세요, 앞에. 자. 자,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혹시 저 청와대랑 시점과 관련해서 상의가 있었나요? 보통 금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자, 9시 반부터 4시 반 7시간 동안 나름대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버텼던 것 같은데요. 특별한 오늘 사실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그리고 압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시점을 고려해서 이 즈음에 결행한 거 보면 모종의 대학 총장만 수사를 해도 상층부에 보고가 되는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진행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모종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국면 전환용 돌려막기 카드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에 대한 압류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이상 전두환 사저를 취재해온, 전두환 비자금을 취재해온 저희 고발뉴스 취재팀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관심에 따라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재자 전두환의 사저 연희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독재자 전두환 씨의 집에서 도자기와 미술품 수십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SNS나 인터넷 여론은 검찰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 하는 눈치입니다. 물론 억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미납 추징액은 1672억 원입니다. 검찰은 억울하시면 철저한 추징으로 평가받기를 권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권, 출범한 지 벌써 5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가까이 쌍용 자동차나 현대차 노조에 대한 탄압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보실 발레오 만도 노동자들의 노동 탄압 피해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노동자를 개, 돼지만도 못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레오 전장 시스템 코리아, 일명 발레오 만도는 자동차 모터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지난 2010년 2월 경비, 청소 노동자 등을 외주로 돌리는 과정에서 회사에 항의하는 금속노조 조합원 28명을 해고하고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노조가 반발하자 회사는 한술 더 떠 직장 폐쇄를 감행했는데요. 법원은 직장 폐쇄가 잘못된 것이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급기야 회사는 노조 간부 등 58명에 대한 자택 대기 발령으로 맞서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임금 체불, 상여급 체불, 각종 회사 복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불하고 이런 부분들 하면서 불법 파업으로 몰아서 노조를 깨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세웠던 거죠. 네.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죠. 네, 24억 6,800만 원. 네. 참다 못한 노조원 80여 명은 결국 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사측은 지난 9일부터는 아예 사무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건 물론이고 무더위에 전기와 물까지도 끊어버렸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농성을 이어오던 노조 측은 지난 11일 사측이 촬영한 충격적인 영상을 입수하게 됩니다. 제가 패도 돼요? 응? 제가 패도 돼요? 객값 물어주실래요? 객값이 언제든지 물어주지. 패도 됩니까? 객값은 언제든 물어주지. 귀를 의심케 하는 이 말은 용역 깡패가 아니라 발레오 만도의 간부와 사장이 나눈 대화입니다. 노조원을 개라고 비하하는 이들의 발언에서 비뚤어진 노사관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저희 조합원들을 개로 표현했는데 최소한 아무리 뭐 노사 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직원들을 개로 표현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배웠는지 구사대 용역들도 취재 기자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노조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사측 직원들은 다치지도 않은 걸 다친 것처럼 꾸며 노조를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저께 저기 위에 3명 올라가가지고 지금 많이 다쳤나? 괜찮아? 크게 다치는 거는 크게 없는데 허리 수술해가지고 장애인 그래? 예, 장애인 판정 받은 사람이라서 지금 그거 가지고 저희가 어저께 개인 고소장 넣고 오늘 조사받아서 엮어가지고 넣으려고. 노조는 사측이 이처럼 개인 질병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노조원들에게 맞아 다친 것처럼 꾸며 소송을 제기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촬영된 막뒤의 발레오 만도는 노동자 인권이 무시되고 거짓이 판치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였습니다. 노조는 15일, 그러니까 어제죠,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언어폭력이나 단전, 단수 등 비인간적 대우는 물론이고 노조원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감시도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발레오 만도 사장님이나 간부님들 혹시 댁에서 반려동물 키우지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저렇게 다루면 아마 물걸요. 울산 현대자동차 앞 송전 철탑에는 까치가 아닙니다. 노동자 2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무려 273일 동안이니까 그곳에서 아예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노동자는 파견직이 아닌 정규직이다 하는 판결이 났는데도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의 촛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15일인 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지회 박정식 사무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겁한 세상에 저 또한 비겁자로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대답 없는 현대자동차와 정부의 원한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한술 더 떠서 노조원들에게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5억 원의 벌금과 180억 원의 손해배상을 매기는 등 노조의 돈 고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고 박정식 씨를 비롯한 노동자 4명이 이미 자살했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최병승, 천희봉 2명의 노동자가 송전 철탑 위에 올라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철폐하자! 울산 현대자동차로 향하는 희망버스를 준비하고 있던 기획단은 노동자 박정식 씨의 비보를 접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에 박정식 사무장이 자결이라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노력했다면 결코 박정식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도 해본다. 주최 측은 부정선거를 조장한 국정원이 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극심한 탄압을 해왔다며 현대 정몽구 회장과 더불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원도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은 노동 분야도 예는 아니다. 1991년 한진중공업 노조 박창수 위원장은 자주적 노동조직인 전노역 가입을 빌미로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직원을 만난 후 의문사당하였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국정원이라면 또 노동 현장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재벌과 정몽구 회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국정원 해체 투쟁에 같이 나서야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에 같이 나서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들어갔다는데 이거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고 해서 시작된 수사였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부정 입학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인권보호 차원에서 밝혀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작 가려운 곳은 긁어주지 않는 검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만큼이나 재벌의 인권 대단한가 보죠. 자, 영훈국제중학교는 사배자 28명, 일반 입학생 839명, 합쳐서 9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고 편입학을 대가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중을 일반 중학교로 되돌리는 것만이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교육청은 영훈중학교의 국제중 지정 취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 방법이 없네요. 차라리 국제중이 그렇게 좋으면 서울교육청도 아예 국제교육청으로 지정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자,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7월 16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